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들고 다니기 좋은 숄더백을 한번 떠볼 거예요. 실이 두꺼워서 금방 뜨실 수 있고요. 또 짧은 뜨기만 하실 줄 알면 이 무늬 뜨기를 하실 수 있어서 초보들도 금방 재밌게 뜨실 수 있는 그런 백입니다. 이 백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A4 사이즈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바닥을 이렇게 메쉬 보강망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줘가지고 아주 이 바닥이 탄탄해서 핸드백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입구에 자석을 처리해가지고 자석으로 여밈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핸들은 따로 아주 톡톡하게 떠가지고 이쪽에 돗바늘로 꼬매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짐 없이 잘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뜨는 순서는 일단 핸들을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바닥하고 몸통을 떠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재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핸들 뜨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은 이렇게 보시면 가방이 지금 이렇게 원판색하고 이렇게 콤비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핸들은 콤비색으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핸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판색이고 이게 콤비색이기 때문에 이걸로 떠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핸들 늘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8호 바늘로 좀 쫀쫀하게 떠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핸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살짝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풀어 쓰시는 게 좀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8호 바늘로 뜨기 때문에 68코를 뜰 거예요. 보통 10호 바늘로 뜨시는 분들은 한 63코만 뜨시면 돼요. 사슬뜨기를. 일단 길이를 쭉 뜨고 난 다음에 짧은 뜨기를 두 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뜨시면 되는데 일단 꼬리실을 한 이 정도? 한 3, 40cm 정도 남겨두시고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남아있는 꼬리실로 돗바늘에 껴가지고 핸드백 몸통에 꼬매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코잡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3, 40cm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코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이 젖은 거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8호 바늘이니까 68코를 뜨겠습니다. 자, 사슬 68코. 좀 쫀쫀하게 떠주세요. 그러면 핸들이 이렇게 톡톡해서 늘어짐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가지고 68코를 뜨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68코를 뜨고 왔고요. 요 길이가 핸드백 핸들 길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떠주세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코의 윗가닥 한 가닥을 당겨와 찔러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자, 이렇게 좀 쫀쫀하게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한 줄을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까지 떴고요. 그 다음 칸은
이렇게 기둥코 하나를 뜨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이 보이시면 요 두 가닥 위에 두 가닥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를 한 단 더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또 63코를 끝까지 뜨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두 번째 단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뜰 때 좀 핸들을 항상 먼저 뜨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이 모자랄까봐 그러거든요. 몸통 같은 경우에 한두 단 정도 조정을 해도 되는데 핸들 같은 경우에 실이 모자라면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핸들을 좀 먼저 떠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핸드백이나 가방 디자인 또 생산 이런 거를 많이 해봐서 그러는지 이 핸들이 힘을 못 받는다거나 또 가방 바닥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들고 다닐 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항상 할 때 이 핸들이나 가방 바닥, 입구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뜨면서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쭉쭉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코바늘로 열심히 뜬 가방을 좀 실용생활에서 실용성 있게 잘 활용을 해야지 괜히 재미로만 뜨고 뭐 장롱에 모셔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활용도 면에서 되게 생각을 하면서 뜨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두 단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슬이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핸들의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저는 또 핸들을 이걸 이 정도라도 사실 굉장히 탄탄한데 한 번 더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테두리를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빼뜨기를 해주고 또 여기는 하나, 둘, 세 코는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가지고요. 기둥콜 하나 떠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 홀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당기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V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 부위에 바늘을 이렇게 두 홀에 찔러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됐죠? 그 다음서부터는 요 지금 짧은뜨기 했던 구멍에 다시 바늘을 넣어가지고 빼뜨기, 여기도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가방 길이 부분은 다 빼뜨기로 해주시고 이 부분만 짧은뜨기를 3코를 더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쪽 돌아와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빼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들이 정말 늘어지지 않고 아주 톡톡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방을 좀 무겁게 들고 다녀도 핸들이 쉽게 늘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정도? 사실 가죽백도 가죽백 보강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핸들이 어떤 핸들이든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해도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쭉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와주세요. 여기 끝까지 온 다음에 다시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 해줄 겁니다. 자, 반대편 끝까지 왔습니다. 빼뜨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리실 뒤로 보내시고 아까 이쪽과 똑같이 기둥코 자 여기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처음 빼뜨기 했던 부분에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도 이쪽 코로 한 바퀴 이렇게 쭉 가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형태가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 끝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첫 번째 기둥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이렇게 빼뜨기로 까지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한 3-40cm 정도 실 남겨 놓으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아주 톡톡한 이런 핸들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빼뜨기를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V자 사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여기가 핸들의 앞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가방에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 떠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가방 바닥부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바닥은 총 시작 사슬코를 20코를 떠주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20코, 이쪽도 20코, 그리고 양쪽으로 한 코씩 2코가 늘어나서 첫 번째 단은 총 42코가 됩니다. 42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에 2코씩 이렇게 타원 바닥 늘리는 방법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3코, 이쪽에서 3코, 그래서 총 6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48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번째 단에서도 이렇게 한 코 걸러서 하나씩 늘려줘서 이쪽에도 3코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총 바닥은 3단이 되고 총 54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4코를 몸통으로 올려가면서 그냥 쭉 떠줄 거예요. 지금 뜨는 이 무늬는 짝수면 되거든요. 2코가 한 무늬니까 그냥 짝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더 크게 하시려면은 뭐 56코나 60코 이런 식으로 짝수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얀파스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평평한 부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밑부분이에요. 이렇게 볼 작업할 때 여기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상태에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실은 항상 요 위에서 빼시는 게 좀 빨라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요 안에서 솔솔 빠지니까 이렇게 위에서 코를 잡아가지고 빼서 스타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총 20코를 타원 바닥 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오시고요. 바늘을 코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젖었죠? 그 다음에 20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은 아까는 핸들은 8호 바늘로 했는데 요건 10호 바늘로 몸통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스무코를 떠주시고요. 항상 세워주세요. 혹시라도 코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스무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코에 기둥코를 해주시고 여기에 짧은 코를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까지 짧은뜨기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 근데 저는 세 번째 할 때 이 구멍에 넣어주면 이 구멍이 너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위에 한 가닥 남은 게 있거든요. 그 윗가닥에다가 짧은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 윗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지 마시고요. 여기 윗가닥 하나만. 여기다 하면 바닥이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윗가닥 하나만 이렇게 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떠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윗가닥 하나만 잡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잡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래도 여기 한 가닥이 막아줘가지고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닥을 하지 마시고 돌아갈 때 여기 위에 한 가닥만 이렇게 그러시면 너무 벌어지지 않아요. 가방이. 이게 실이 가늘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실이 좀 두께가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 가닥이라도 중간에 더 있으면 훨씬 이렇게 촘촘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은 총 3단을 뜰 건데 지금 첫 번째 단을 돌려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가닥 여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여기 아까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뜨기의 첫 번째 단 1단이 완성됐고요. 그러면 2단을 또 뜨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2개 해주시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적어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기둥코고 요게 첫 코고 요건 빼뜨기 코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왔을 땐 여기까지만 뜨시면 돼요. 절대 여기 빼뜨기 한 대 뜨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한 코에 2개씩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라운드 부분 3코는 한 코에 2코씩 넣어서 떠주시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떠주시고 여기 이렇게 하나, 둘, 3코가 여기 돌아가는 라운드 코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라운드 코는 한 코에 2코씩 짧은뜨기. 이쪽도 이렇게 2코. 자, 이제 여기 라운드 다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여기까지 또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 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빼뜨기로 연결코, 기둥코, 그 다음에 첫 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에 마지막 코기 때문에 여기에도 짧은뜨기를 2개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첫 코 표시해놨던 이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할 때는 항상 좀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이 2단이 완성됐고요. 다시 기둥코를 해서 첫 번째 코, 한 코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다가 다시 첫 코 표시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2개. 이렇게 보시면 요 한 코에 이렇게 2코가 하나, 둘, 옆에는 다 한 코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2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코에 1개, 두 번째 코에 2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3단째는 자,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2개. 그리고는 또 일렬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한 코에 1개씩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또 라운드 부분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코에 2코씩 이렇게 떠 있는 부분, 라운드 부분. 첫 번째 코에는 1코, 두 번째 코에는 2코. 한 코, 그 다음에 2코. 이렇게 라운드로 돌려주기 위해서 원형뜨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는 1코, 두 번째 코에 2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끝까지 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2코, 하나, 둘, 이렇게 2코 보이시죠? 여기 2코 보이는데 첫 번째 코에는 1코, 그리고 두 번째 코에 2코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첫 코 표시해놨던 표시링을 빼주시고 여기다가 빼뜨기로 연결. 그 다음에 기둥코를 하나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몸통을 뜨는 건데요. 이렇게 기둥코를 해주시고 여기 첫 코에 이랑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 사슬에만 걸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사슬에만 걸어가지고 떠줄 거예요. 자, 기둥코 지금 떴고요. 이랑뜨기 뒷코에 뒷사슬에 걸어서 떠주기. 이렇게. 이제는 코늘림 없이 그냥 계속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여기 이렇게 줄이 생겨요. 아까 사슬에 밑에 사슬이 이렇게 한 가닥씩 보입니다. 이렇게 쭉 떠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아까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 기둥코, 첫코. 여러분 정 헷갈리시면 그래도 여기다가도 계속 첫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계속 돌려서 이랑뜨기. 이렇게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가방 바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히거든요. 더군다나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가 생겨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면은 이제 실을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코 표시했던 곳에 표시링을 빼시고 실을 콤비해줄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당겨 주신 다음에 첫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시고 콤비할 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실을 양쪽을 다 당겨 주세요. 원판 실도 당기고 콤비 실도 이렇게 당겨 주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코를 하나 뜨세요. 기둥코를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또 이랑뜨기 짧은 뜨기를 하나 뜨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이 뒷코 뒷사슬을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집어 넣으시면서 이 꼬리실도 같이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첫 코. 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 뜨기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 밑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짧은 뜨기.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이렇게. 그 다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랑뜨기 한번,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했던 요 코에 같이 밑에 단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짧고 길고 짧고 길고 그리고 이랑뜨기 했기 때문에 여기 한 가닥이 이렇게 무늬로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당겨서 자,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한 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짧은 뜨기 했던 그 코에다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길게 당겨와서 이렇게 한 번. 자, 여기 이랑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짧은 뜨기, 아랫단 짧은 뜨기랑 같은 구멍에 실을 길게 뽑아가지고 와서 한 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랑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밑에 단 짧은뜨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실을 길게 당겨 와가지고 짧은뜨기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돼요. 한 바퀴 돌려서 떠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몸판색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여기 끝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거의 다 돌아왔고요. 이랑 짧은뜨기, 그 다음에 밑에 단 짧은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실 바꿈할 때는 실을 끊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 코 여기서 빼뜨기 할 때는 항상 다음 단 실을 가져오셔서 하셔야 돼요. 빼뜨기 자체를.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실을, 그리고 항상 이 실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딸려오거든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 하신 다음에 실들을 조금씩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짧은뜨기가 되어 있잖아요. 짧게, 여기는 길게. 이렇게 짧게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번에는 바늘을 찔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실, 원래 실도 한번 끼워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엔 꼬리, 이 실을 같이 떠주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랑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쪽 짧은 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여기는 짧게, 이런 식으로 실을 계속 바꿔주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짧은 부분에는 이렇게 길게 실을 가져오시고, 여기는 그냥 보통 짧은뜨기, 이렇게 그냥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무늬가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V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시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바퀴 돌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지금 세 번째 단 한 바퀴 거의 다 왔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 할 때 실을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늘에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뜨던 실은 좀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시고, 뒤에 있던 실, 콤비실을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기둥코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기둥코 떠주시고, 여기는 지금 긴 짧은뜨기니까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요 실을 한번 여기다 감아주고 끼워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이 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주느라고, 이렇게 올려주느라고 지금 끼워서 첫 코에서 한 번씩 떠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길게, 그
다음에 짧게, 다음에 길게, 짧게, 이렇게. 이 뜨개 방법이 짧은 뜨기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님들도 쉽게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이런 어떤 텍스처, 무늬 질감을 좀 멋스럽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이 뜨기는 좀 초보분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뜨개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떠났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이 12개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래 떴던 거 보시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이기 때문에 이게 한 12개니까 25단까지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떠서 여기 요 무늬가 12개가 될 때까지만 쭉 올려서 떠주세요. 그러면 저는 몸통을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뜨고 그 다음에 입구 부분 한번 뜰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만큼 뜨고 왔고요. 지금 무늬뜨기 12번째 단이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제 12번째 마지막 단입니다. 이렇게 주고 실을 이렇게 당겨주고 이랑뜨기 자, 몸판 실은 이쪽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무늬뜨기 이렇게 계속 쭉 떠주세요. 자, 이제 여기 콤비색은 다 떴고요. 콤비색은 이제 다 떴기 때문에 실을 잘라서 꼬리를 같이 감춰서 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은 자르고 뒤에 꼬리실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무늬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혹시라도 실이 부족하시면 여기 한 단을 덜 뜨셔도 돼요. 근데 거의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얀파스타 같은 경우에 무게가 같더라도 색깔에 따라서 실 길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염색하면서 어떤 수축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색상별로 달라요. 그래서 조금 길이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는 다 똑같은데요. 길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핸들을 먼저 아까 떠났죠. 자, 계속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계속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이게 빼뜨기 첫 코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 뜰 때 이렇게 입구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확실히 덜 늘어지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입구 뜰 때 한번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아까 여기 처음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고요. 여기 한 코 남았을 때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요 한 코를 돗바늘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가지고 계신 돗바늘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저는 제가 이거를 일본에 그때 출장 갔을 때 사온 돗바늘인데 이게 뭉툭해서 참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아무 데도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거를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든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돗바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실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우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 요 밑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사슬에 넣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중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 실이 잘 통과가 안 되거든요. 실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실과 실 사이를 잘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 주시면 여기도 이렇게 사슬이 하나 새로 생기죠. 이렇게 사슬이 하나 생겨서 그냥 별 표시 없이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이 실은 잘 꼬리 부분을 잘 탄탄하게 잘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감춰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꼬리실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얀파스타 실 마무리 하듯이 여기 잘라서 좀 가는 돗바늘로 꼬매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석 따는 법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여기 몸판에다가 입구에 자석을 달아줄 건데요. 일단 자석 다는 위치는 이렇게 세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빤빤히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기가 지금 중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자석을 꼬매 주시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자석이 가장 뜨개 가방에 편하게 부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실 남은 거 살살 푸셔가지고 돗바늘에다 껴서, 가장 가는 돗바늘 아니면 일반 바늘도 괜찮아요. 요 구멍만 통과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알자가 써 있는 게 뒤로 가게 해가지고 여기 중앙에다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꼬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2번씩만 꼬매도 힘있게 잘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2번씩. 여기는 처음이니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런 게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손바느질을 해야지 가방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그래도 요거는 꿰매서 붙이는 자석이라서 좀 쉬운 편이에요. 구멍 4개만 맞추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꿰매서 이 실이 지금 몸판이랑 같은 색깔 실이라서, 같은 실이라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전혀 이쪽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탄탄하게 더 주시고, 네,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 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자리를 잡아주실 때 여기 자석을, 여긴 뒤에 L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리 잡아서 이쪽도 마저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핸들을 달아줄 건데요. 제가 지금 몸판을 뜨고 실이 딱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실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실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받고 또 완성도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슬들이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데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무늬, 그러니까는 자수를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하듯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한 여기 3cm 정도는 뒤 입구에 같이 꼬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 엉키지 않게 잘 잡아당기시면서, 실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티치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쭉 꼬매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이렇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핸들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은 우리 얀파스타 마무리 하듯이 그냥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실을 당겨가지고, 실 부스러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야지 또 오래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열심히 떠서 이게 좀 가방이 힘도 받고 해가지고 좀 잘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꼭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더 이상 실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여기가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꼬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듭쳐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묶었었는데 그거를 풀러주시고,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러서 꼬매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할 때 여기를 끈을 한 번 더 이렇게 힘있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이렇게 잘 당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쪽도 이쪽처럼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뜨시고 바닥을 보강을 할 경우에는요,
여기 가방을 뒤집으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을 이렇게 놓고 여기 사이즈를 재서 요 받침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 단에다가 쫙 맞춰가지고 그대로 꼬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풀린 실로 이걸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실로 꼬매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귀찮지만 이렇게 보강을 해주세요. 그럼 훨씬 탄탄하고 물건을 넣었을 때 처지도 않고 해서 훨씬 안정감 있게 들고 다니시기가 좋아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꼬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엉성하게 해주셔도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감침질하면서 한 바퀴 바닥을 돌려서 꼬매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고정만 돼 있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매듭 한 번 더.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바닥 보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탄탄한 바닥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 핸들만 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달아줄 위치를 잡아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맨 끝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총 아까 54코였으니까 지금 27코 지나간 부분이 또 이쪽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자, 여기까지가 27이니까 요쪽이 그 옆에 코가 또 가장 중앙이 되겠죠. 요렇게 일단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핸들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아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사슬이 보이는 게 사슬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데가 겉면이고 이렇게 뒷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에 아까 빼뜨기 했던 사슬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가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한 하나, 둘, 세 단 정도, 세 단 정도를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아까 표시해줬던 요 링을, 마커링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요 꼬리실 남겨놨던 걸로 돗바늘을 껴가지고 꿰매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껴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을 가늘게 뽑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얇은 돗바늘로 그냥 꿰매주셔도 돼요. 자, 저는 일단 돗바늘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둘, 세 단 정도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힘을 좀 잡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돗바늘로 고정되게 꿰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 옆으로 들어가고 들어 서 그냥 꼬매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서 옆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꼬매주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실이 보이니까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돗바늘로 꿰매주는 건 무슨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탄탄하게 연결해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꿰매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핸들 여기 입구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 실이 밖으로 나가면 이 실이 보이니까 그냥 옆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고정시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아주 탄탄하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같은 색깔 실이니까 그냥 밖으로 빼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돗바늘로 하실 때 여기 구멍이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코바늘로 이렇게 살짝살짝 벌려가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살짝 벌려가지고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핸들이 꿰매집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시고요. 또 실은 우리 지금 얀파스타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르셔서 실을 이렇게 실 부스러기 이렇게 해주시고 가는 돗바늘에 그래서 끝까지 쫙 풀어주세요. 어느 정도 끝까지 딱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하면 실이 절대 풀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꼬매주세요. 이렇게 살살 여기 테두리를. 그러면 더 탄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핸들을 이렇게 떠가면서 어차피 실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꼬매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탄탄하게 핸들을 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탄탄하게 달아졌죠? 그리고 이쪽 마지막 핸들도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됐고요. 아주 탄탄하고 아주 활용도도 좋고 겨울에 정말 코트 위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시기 좋은 그런 가방 아만다 숄더백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라도 좀 모르는 부분이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